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헌법 기본 강의 복습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경 참청사 이렇게 되죠. 자경 참청사. 그래서 1, 2, 3, 4, 5단계인데 이제 청구권이니까 이게 이제 4단계 제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4단계 제한은 합리적인 청구라면 받아주는 거고요. 합리적이지 못한 청구라면 안 받아줍니다. 입법 형성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4단계 제한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구권이라는 거는 그 헌법에 기해서 바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헌법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제정이 있을 때에만 구체적 권리로 만들어줄 때에만 법률이 있을 때에만 그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청구권이에요. 자, 청구권에는 5가지가 있죠. 청원권, 재판 청구권, 배상 청구권, 청구권 다 청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청구권이에요. 5개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청원을 할 권리가 있는데 구두로 합니까? 문수로 합니까? 국가 심사 임무는 자, 수리 임무가 국가에서 수리 임무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 통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처리 이후 통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청원 내용대로 조치할 임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5개. OX. 자, 정답 확인. 자, 헌법에 청원할 권리 청원권은 문서로 하라고 헌법에 써 있죠? 헌법에 써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법률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겠지. 선생님, 근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운 거 그 청와대 청원 사이트하고 국회 청원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문서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서는 말로 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인터넷 청원은 인터넷에 글로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문서로 하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가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보면은 국가 심사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려면 수리해서 받아야지. 받았으면 이렇다 저렇다 결과 통지해야지. 근데 그 이유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행동에 옮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재판 청구권입니다. 자, 헌법 27조.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누구예요? 직업법관이에요. 일반 국민도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있는데 헌법상 권리입니까? 법률상 권리입니까? 자, 이건 쉽죠? 정답은?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직업법관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은 안 돼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민참여재판법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국민참여재판법 볼게요. 자, 국민이 이제 재판에 참여해서 배심원. 자, 배심원이 될 수 있는데 배심원이 관여할 수 있는 사건은 어디? 형사, 민사, 행정, 헌법 어디? 그 다음 배심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형의 양정, 사실 인정, 법령 적용, 증거 능력 중에 어디까지 관여가 됩니까? 자, 정답 공개. 자, 형사재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형사재판에서만. 그래서 형사법에서만 딱 관여가 되는 거고요. 증거 능력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형사법에만 딱 관여하는 거고요. 증거 능력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배심원들이 이제 유죄 무죄 평의를 내렸어요. 근데 전원의 견해가 일치할 때가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자, 그때 각각 판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판결과 의견을 내렸으면 법원을 기속해요? 안 해요? 자, OX. 자, 이거 쉽죠? 정답. 자, 견해가 일치할 때는 판사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판사 의견을 꼭 필수로 들어서 의견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의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행정심판인데요. 자, 행정심판이 사법 절차, 재판 절차와 다른 건데, 자, 그럼 이제 어떤 사인이 권리를 구제받을 때, 행정심판과 재판이 있을 때, 자, 행정심판이 있고,
법원에 재판이 있을 때 행정심판 구제를 받는데 이게 전심 절차여야 됩니까? 종심 절차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사법 절차를 준용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또 하나.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임의적 전치주의일 때하고 필요적 전치주의일 때하고 각각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자, 정답. 자, 정답 공개. 자, 행정심판이 종심이어서는 안 되죠. 행정심판이 종심으로 끝종자죠. 행정이 끝이면 법원 재판이 없다는 건데 그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심 절차여야지. 그래서 요게 이제 전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사법부 재판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 청구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전 단계 절차로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 절차를 준용하라고 헌법에 써 있죠. 근데 준용하라고 써 있는데 준용 안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임의적 전치주의라면 심판 없이 바로 재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절차를 준용하지 않아도 합헌되는 겁니다. 근데 필요적 전치주의일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때는 이걸 준용해야만 되고 필요적인데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절차 준용이 없으면 그때 위헌되는 겁니다. 나눠서 봐야 되죠. 예. 자, 헌법 27조에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뭘 말하는 거지? 자, 이 법률 무슨 법률? 무슨 법률? 형소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무슨 측면 각 한 차례.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 상급 3심제도니까 무조건 3번. 자, 특허 소송은 2심제란 말이에요. 3심제가 2심제인데 이거 합헌입니까 이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건 다심제야 또. 이거 합헌입니까? 그리고 범죄인 인도심사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해놓고 대법원의 상소를 금지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단심제란 얘기인데 합헌입니까? 자, 어떻게 돼요? 헌법에 따르면 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면 돼요. 근데 그 재판의 종류는 법률이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입법권에게 그 재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때 법률은 형사소송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다 보장되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 측면이나 법률 측면에서 각각 이거 한 번 둘 다 각각 한 차례씩 주면 되는 거지. 저도 한 번 주면 되는 거지. 무조건 3번 할 필요 없죠. 특허 2심제 그럴 수 있는 거지. 단심제도 가능하지. 이것도 단심제 가능하지. 다 합헌입니다. 자, 이거 왜 다 합헌되는 겁니까?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법률에서 3심제로 해도 합헌, 2심제도 합헌, 단심제도 합헌. 법률이 정하는 대로 다 합헌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법률 각각 한 번씩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법률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합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서 모든 상고심을 대법원이 해야 되는 겁니까? 상소권 보장됩니까? 재심권 보장됩니까? 다 안 되죠. 헌법상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종류는 법률이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보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뭘로? 법률로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전부 다 그 모든 3급 3심제도 상소권, 재심 청구권 전부 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예요. 헌법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없잖아. 헌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다 이겁니다. 자,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원 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단 말이지. 그게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법률이 전 5가지 범죄인데 그 5개가 뭐뭐 있죠. 또 뭐가 선포된 경우. 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은 이제 원칙적으로 군사원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법률 조항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초 독포물, 그리고 경비계엄 말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이게 이렇게입니다. 5가지랑 비상계엄. 그럼 기초 독포물이 뭔데요? 자, 기초 독포물이 뭔데요? 군사상 중대한 기밀. 초병 초소. 유해가 아니죠. 유해가 아니고 유독 음식물. 그다음 포로. 군용 시설이 아니고 군용물, 이렇게 됩니다. 기초 독포물. 근데 기초 독포물에서 이제 기하고 물을 빼요. 그럼 기초 독포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기가 빠졌구나. 물기가 빠지면 굉장히 가벼워지겠네. 이런 건 단심으로 갑니다. 단심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법이 아니니까 이것만 잘 외우세요. 기초 독포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군사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의 손괴죄가 있었을 때 군사법원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요. 두 번째, 군인 신분 취득 전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원 재판을 할 수가 있느냐? 범죄를 범할 땐 민간인이고 재판받을 때는 군인인데, 그러면 일반 법원 재판이에요? 군사법원 재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자, 정답. 자, 헌법에서 군용물은 군사법원 재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설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일반 법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범죄를 범할 때는 민간인이었다 하더라도 재판받을 때 군인 신분을 가졌다면은 비용이나 인력, 시간 절감을 위해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네가 일반 법원 재판 받으려면은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비용, 인력, 시간 낭비죠. 그래서 범죄를 범한 것은 민간인이었다 하더라도 재판받을 때 군인이었으면 그냥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으라 합니다. 자, 합헌이죠. 자, 그 다음에 신속, 공개, 공정한 재판. 셋 중에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2개죠? 신속, 공개 있습니다. 근데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는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 이런 이제 배상 청구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하나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사고 났다, 이런 거. 자, 이게 2가지가 있는데 얘는 과실, 무과실 책임. 얘는 과실, 무과실. 어떻게 돼요? 2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행위, 써 있네, 불법행위라고.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고요. 영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그 성질이 달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 그래서 첫 번째 공무원이란, 2번째 직무상이란, 3번째 불법행위란, 이게 1, 2, 3 보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공무원의 범위는, 자, 직업공무원만 된다 보면은 협의가 되는 거고요. 정치도 포함된다 그러면 광의가 되는 거고, 공무수탁사인도 된다 그러면 최강의가 되는 건데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자, 어디까지? 자,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무 수행하다가 B가 침해를 당했는데 A가 어떤 사람일 때 이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협의일 때, 광의일 때, 최강의일 때. 언제 보았습니까? 국민의 피해 배상은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강의죠. 그래서 공무수탁사인, 교통할아버지 있죠? 그럼 공무수탁사인도 피해를 주면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최강의 공무원입니다. 자, 2번째 직무상. 자, 공적작용의 직무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국가작용의 권력, 비권력, 사경제 어디까지? 2개죠. 자, 권력작용하고 공기업의 관리작용까지는 국가작용으로 봅니다. 사경제 활동 같은 거는 이제 사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 2개는 국가배상을 해 주고요.
이건 사용자 활동 국가가 배상하지 않고 일반 민법에 따라서 사적 침해에 관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직무상황에 관한 직무 관련성을 따질 때 직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따져요, 주관적으로 따져요. 외형적 행위로 따져요, 내심의 의사로 따져요. 자, 객관적 외형 이론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찰에 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내심적, 주관적 의사는 범죄라고, 범죄. 직무가 아니라고 이게. 하지만 객관적, 외형적 행위가 제복을 착용하고 있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객관적, 외형 행위 이론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객관적, 외형 이론이에요. 자, 불법행위라는 건 뭡니까? 불법행위란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자,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을 해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국가 배상 청구권. 근데 아무런 과실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 배상 청구권이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헌법에 보면은 국가 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나 공공단체에 청구하래. 근데 막상 국가배상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래. 그럼 어디다 청구해야 되는 거야? 자, 어디다 청구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공공단체가 있고 그 안에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다 청구할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청구하면 되는 거고,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라면, 이런데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 이런 데라면 헌법에 있으니까 이건 국가배상법 아니면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배상도 민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가 다가 들어가요. 다. R라는 거는 민사사건, D것은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둘 다 민사사건 취급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으로, 지자체가 아니라면 민법에 따라서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는데, 자, 공무원이 만약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가 배상을 해버렸네? 그럼 국가 책임의 성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책임, 대위 책임. 그럼 국가가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배상을 해버렸네? 그럼 국가 책임의 성격은 자기 책임, 대위 책임. 이렇게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되죠. 자, 공무원이 중과실 손해 입히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국가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책임져 주는 겁니다. 대신 책임져 준 대신에 공무원에게 돈 갚어 구상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가했으면은 이런 건 뭐 할 수 있는 거지? 경찰이 범인 체포하러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남의 집 사과 박스 넘어뜨려가지고 경과실로 손해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 일을 하다가 그 손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공무원 잘못을 안 봅니다. 이건 국가가 대신 국가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 배상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자기 책임 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 국가 자기 책임 배상했으니까 경과실 공무원한테는 구상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이해됩니다. 자, 그다음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국가배상은 무슨 책임, 보상은 무슨 책임. 자, 배상은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는 거고요. 보상은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배상과 보상이 다르죠. 그럼 형사보상이라는 게 그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구금된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는 있었는데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사람이 구금된 거예요. 억울하겠구나. 형사 피고는 무죄 판결 받을 사람이 구금된 거예요. 억울하겠죠. 그럼 사법부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사법부에 잘못이 없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수사기관도 잘못이 없어. 그럼 잘못이 없어도 돈 줘야 되는 겁니까? 주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과실 책임으로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피해자 이제 보상을 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구금될 때부터
풀어줄 사유가 존재했었는데 구금된 거예요. 이거 보상해 줘야 되나? 그럼 구금될 때는 체포 사유가 있긴 있었는데 구금되고 나서 풀어줄 사유가 존재한 겁니다. 보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 있긴 있었는데 종국적이진 않아. 이거 다시 기소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자, 그리고 셋 중에서 자, 구금된 사람인 피의자가 억울한 거 몇 개? 억울할 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 몇 개입니까? 억울한 거. 한 개죠? 원래 불기소 풀어줘야 되는 사람을 구금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상해 줘야 되죠. 근데 적법한 구금이었다면은 그 후에 불기소 사유가 존재했거나 이게 기소도 가능한 경우라면 억울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죠. 자, 다음 피고인 보상. 자, 피고인은 이제 언제 보상해 줍니까? 네, 무죄 판결 받으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럼 면소나 공소기간 보상 안 해주는 겁니까? 무죄 판결을 받을 현전 사유가 있었던 경우가 있고 없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 다른가?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보상해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돼요? 자, 면소나 공소기각을 받았더라도 면소 공소기각이 아니었고 실제 판단 들어갔더라면 무죄 판결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하겠지. 이건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오타예요, 오타. 근데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타.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은 보상하는 거고 그런 사유가 없었으면은 억울할 거 없잖아요. 그럼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X. 이건 동그라미 X.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막 유죄인 것처럼 막 재판받다가 그럼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야, 너 억울하겠구나. 그래서 무죄인데 억울하겠네.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무죄가 된 이유가 구성요건의 해당성 인정됐고 위법성도 인정이 됐는데 책임 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행위는 불법인 게 맞잖아요. 다만 나이가 어리거나 미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건데 이건 상황 봐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일본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봐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국가배상 같은 거 형사보상을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받고 두 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았다면은 그게 형사보상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또 적을 때는 어떡합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허용하죠. 그래서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국가배상은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사보상으로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국가배상으로 더 많이 받았어. 그럼 이건 뭐 따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형사보상으로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 국가배상을 받았는데 500밖에 못 받았어. 500밖에. 더 적게 받았죠. 그럼 500을 뺀 나머지 500은 배상을 또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범죄 피해자 구토 청구권입니다. A가 가다가 어떤 범인으로부터 가해 침해를 당한 거예요. 아이, 불쌍하다 이거.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권은 억울하니까 보상해 주는 거고요. 이건 범인한테 침해를 당해 불쌍하니까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근데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타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중에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불쌍합니까? 어떤 거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국민만 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명, 신체만 보호해 줍니다. 죽었거나 다쳤을 때. 재산과 명예는 국가가 보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죠. 청구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럼 이제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구조해줘야겠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몇 명?
자, A가 아유 불쌍하다. 어떤 범인으로부터 이렇게 가해를 당했구나. 애태 불쌍하네. 이제 보상 청구 해줘야겠네. 이렇게 보상 청구 해줘야겠네. 근데 이때 범인이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범인이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이거나 강요된 행위를 했거나 긴급 피난했거나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이거나 과실행위일 때 이 사람이 범인이 이럴 때 이제 불쌍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는 몇 개? 몇 개입니까? 자, 정답 4개죠. 이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건 미친 사람이건 강요를 받았건 긴급 피난이건 피해받았으면 불쌍하잖아요. 보상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해 행위가 정당한 과실에 의한 침해였단 말이에요. 침해가 있어서 정당했단 말이지. 실수였고 이럴 때는 불쌍해도 보호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정당한 과실이 있을 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